안녕하세요. 버즈 AI입니다. 오늘은 켭을 입문자를 위한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 데이터 분석의 목표는 우리가 생존자를 예측하는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셋을 보면은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 피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존자를 예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코드에 들어가셔서 뉴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컴피티션인데 어 이 캐글 코리아와 함께하는 타이타닉 생존자를 예측하라. 이 컴피티션을 활용했어요. 그래서 뉴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제가 많이 참고한 커널은 여기 "데이터 분석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라는 이 커널을 많이 참고를 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들어가서 뉴 노트북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타이타닉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옵니다. 여기서 Shift 엔터를 클릭하게 되면은 코드를 실행하게 돼요.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어떤 디렉토리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트레인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다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이라는 변수에 판다스를 이용해서 CSV를 읽어오고 이 파일 디렉토리를 그대로 써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dftrain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어 트레인 데이터의 값을 읽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나는 PD가 뭔지도 모르겠고 read CSV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우선은 따라서 쳐 보시는 거를 좀 권장드릴게요. 따라서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서 '아 이런 과정으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제출하는구나.'라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하시게 되면은 더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타이핑을 같이 해서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랑 서밋 데이터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실행을 시켜 줄 거고요. 이제 그다음엔 이 데이터셋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의 쉐입 그리고 테스트의 쉐입, 서밋의 쉐입에 다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는 891 개의 행이 있고 12 개의 열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rain, test, submit 각각의 행과 열이 몇 개가 있는지를 쉐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train에 우리가 컬럼이 뭐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train.columns 되면은 이런 식으로 train 데이터에 있는 어떤 열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스트도 한번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테스트 columns에서 테스트에 어떤 컬럼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트레인에는 12 개의 컬럼이 있고 테스트에는 11 개의 컬럼이 있어요. 하나는 왜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이 트레인 데이터에서는 survive라는 컬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rvive를 제외한 이 모든 컬럼을 우리가 활용해서 이 survived가 어떤 사람이 생존을 하고 어떤 사람이 생존을 못할지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걸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트레인 데이터로. 그래서 이 테스트 데이터는 survived 컬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survived 컬럼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는 survived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의 데이터에 앞에 있는 5개만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head 해서 앞에 있는 5개만 쭉쭉쭉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프레임 테스트 헤드 하게 되면은 테스트에 대한 것도 읽어올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바이브 컬럼은 없게 되죠. 이번에는 트레인 데이터에 한번 데이터 형식을 타입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한번 이 데이터 셋을 확인을 해볼 건데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컬럼에 count, 개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4분의 수, 그리고 최대값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볼 수가 있죠. 발견하셨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다른 건 다 891 개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AG에는 결칙치가 있어요. 결칙치라는 거는 없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에서 널인 값, 그러니까 결칙치를 찾아서 더해 주는 겁니다. 나 AG에는 177개, KB는 687개, 임바크드에는 2개의 데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좀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 트레인의 쉐입에서 아까 저희가 쉐입 봤죠? 쉐입이 뭐였죠? 쭉 올려보면 우리가 쉐입에서는 행이 몇 개인지 열이 몇 개인지 확인했었어요. 행이 891개라는 거는 곧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891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891개를 나누게 되면은 이거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보면은 AG는 19%, KBN은 77%의 데이터가 결칙치로 어,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 이 생존자와 생존하지 못한 사람의 어떤 비율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생존한 사람이 100명 중에 99명이고 생존 못한 사람이 1명이라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다 생존했다고 해도 99%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러면 굳이 저희가 어렵게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그걸 시각화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임포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C본이라는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그냥 데이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준다. 뭐 이렇게 지금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세팅을 할게 폰트 스케일을 우리가 2.5배 정도 늘려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설정을 좀 해주고요. 일단은 코드 모르셔도 그냥 따라서 한번 쳐보세요. F랑 AX 변수에다가 plt.subplot라는 걸 해서 한 개의 행, 두 개의 열, 고 사이즈는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이게 지금 이해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꾸 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서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친 게 딱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피규어를 만들 건데 한 개의 행에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이 사이즈로 만들어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주죠. 이 그래프를 저희가 좀 채워줄 거예요. 이 공간을. 처음에는 어떻게 채울 거냐? 트레인에서 이 survived라는 영역이 있죠. 이 survived라는 영역에 value count는 각각의 value의 개수를 받아서 그걸 float 파이 그래프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AX 0에 왼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그리게 될 거고 값은 우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게 하는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를 다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코드로 작성이 되는구나 라고 보고 한번 따라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우리가 생존하지 못한 0에 대한 거는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61.6%의 사람이 생존하지 못했고 38.4%의 사람이 생존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카운트 플롯이라는 우리가 또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SNS C본을 이용해서 카운트 플롯으로 볼 건데 X에는 survive 값이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왼쪽에 AX에 해당하는 것에 보여줘 라고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보면은 똑같은 그래프인데 시각화를 각각 다르게 한 거죠. 파이 차트로 하냐 아니면 카운트 플롯으로 하냐 해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생존자의 수가 조금 적죠. 그래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좀 더 많고 생존자가 적다. 하지만 뭐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합리적으로 이 생존자를 예측을 해 봐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EDA라는 걸 할 거예요. EDA. 한번 구글에 검색을 해 보시면 EDA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EDA는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타이타닉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에 여러 가지 데이터 필드가 있어요. 이 데이터 필드가 어떤 걸 의미할까? 이 생존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데 티켓의 클래스가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성별 얼마나 영향이 있고 나이라든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가 생존자를 예측하는데 얼마나 어 영향이 있고 어떤 식의 의미가 있을까?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티켓 P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P 클래스는 여기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티켓의 클래스죠. 1 등석인지 2 등석인지 3 등석인지 이게 생존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P 클래스 이걸 하기 전에 컬럼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컬럼을 볼 수 있게 되죠. 저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의 P 클래스 오 survived 이 P 클래스와 survived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룹 파일을 통해서 묶어줄 건데 P 클래스로 묶어줄 거예요. 클래스로 묶어줄 거고 as index는 true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다 더해서 보여줘 라고 할 겁니다. 그룹 파일이죠. 그룹. 네, 보게 되면은 P 클래스에서 1등석은 136명 생존했고 2등석은 87명 3등석은 119명이 생존을 했네요. 이걸 가지고는 조금 아쉬우니까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판다스를 이용해서 크로스탭이라는 걸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 데이터 프레임을 P 클래스와 그리고 survive대로 크로스탭을 보게 될 건데 마을진도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탭 마을진스 네, 보게 되면은 어 1등석은 80명이 생존하지 못하고 136명이 생존했어요. 2등석은 97명이 생존하지 못하고 87명이 생존했습니다. 3등석은 372명이 생존하지 못하고 119명이 생존했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값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한번 퍼센테이지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와서 똑같이 하는데 합친 값이 아니라 평균값을 구했습니다. 평균값이 곧 생존율이랑 똑같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P 클래스랑 서바이벌을 다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P 클래스로 묶는 거예요.
오는데 그거의 평균이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각 클래스별로 생존했는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썰 1등석은 62%, 2등석은 47%, 3등석은 24%의 사람이 생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등석일수록 생존율이 높았다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좀 시각화해서 알아보면은 똑같이 P클래스와 서바이브드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똑같이 그룹 Y로 클래스로 묶게 되고 역시나 인덱스는 true로 설정을 합니다. 생존율을 보여줄 건데 이거를 바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겠죠. 생존한 비율이 1등석이 제일 높고 그 다음 2등석, 3등석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이제 데이터 EDA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1등석이 확실하게 생존율이 높고 2등석이 낮고 3등석이 그 다음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그냥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1등석이 좀 좋은 좌석이니까 생존율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정확한 어떤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다른 데이터들도 한번 얻어볼 거예요. 이번엔 음, 성별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그래프를 만들어 줄 건데 한 개의 행과 두 개의 열이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줄 거고 사이즈를 설정해 줍니다.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에서 트레인 데이터를 이번에 성별이 되니까 성별과 서바이브를 가져오겠습니다. 이 둘의 한번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아까와 동일하게 클래스 때와 동일하게 그룹 바이로 묶어서 이번에는 성별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인덱스는 true로 설정을 해주고요. 평균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생존했는지 생존율. 아까 이 평균에 해당하는 게 곧 생존율이라 그랬죠. 그래서 바 그래프로 나타내 줄 건데 이거를 왼쪽 그래프에 나타내 줘. 이게 되면 보세요. 아까는 1등석이 제일 많이 생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구나. 남성보다는 남성에 해당하는 생존율보다는 여성의 생존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카운트 플롯으로 좀 보게 되면 카운트 플롯에서 S 값에는 성별을 그리고 Q 값에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survived를 주게 되고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로 왼쪽 그래프 보여주게 되면은 위와 같이 알 수 있죠. 역시나 남성은 생존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은데 여성은 생존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생존을 했겠구나라는 이 데이터 분석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급이 높을수록 좌석의 등급이 높을수록 그리고 여성일수록 생존율이 높다는 것을 저희가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 정확한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조금 더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C번 SNS에 캣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캣플롯.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내용을 P클래스 또 Y에는 survived를 넣게 되고 Q 값에는 선별을 넣고 데이터는 계속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나오죠. 제일 생존율이 높은 건 거의 1이면은 100% 생존한 거죠. 생존율이 가장 높은 건 1등급의 여성, 그 다음은 2등급의 여성, 그 다음은 3등급의 여성, 1등급의 남성, 2등급의 남성, 3등급의 남성. 확연하게 이렇게 생존율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이별로도 상관이 있을까요? 그럼 나이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ge에 대한 건데 describe라는 메소드를 써서 확인해보면 714개의 카운트가 있고 나이의 평균은 29.7세 정도 되네요. 편차는 14, 14살. 0.4 거의 이제 한 살이 안 된 거죠. 그런 아기도 타고 있었고 또 4분의 2수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은 80살이었네요. 그래서 이 값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서플롯을 하나 그리고 픽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SNS를 통해서 C번을 통해서 KDE 플롯이라는 걸 그릴 거예요. 그래서 KDE 플롯을 그릴 건데 여기서 트레인 데이터에 survived가 1인 것만 불러올 거고 이거를 그래프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는 이제 생존한 사람의 그래프고요. 그대로 생존하지 못한 사람의 그래프도 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나이의 4분의 2수 중에 중간값이 28살이었는데 28살이 제일 많죠. 28살이 이거를 좀 분류를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레전드를 같이 표시를 해주게 되면 survived 한 사람은 파란색, 생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주황색 나타나게 되는데요. 십 15세 이하가 좀 생존율이 파란색 그래프가 좀 더 높은 걸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생존하지 못한 게 좀 더 많은데 밀도가 근데 이 15세 이하는 생존한 밀도가 좀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이를 우리가 클래스별로도 한번 나눠볼 건데요.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에이지 값은 P 클래스별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P 클래스 잘 1등급인 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것을 나이별 어떤 지금 1등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려본 건데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분류를 레전드 메서드를 통해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사람일수록 이 초록색이 3등급인데 3등급을 많이 탔죠. 나이가 들수록 2등급, 그 다음에는 1등급을 많이 탄 것을 조금 알 수 있겠네요. 이 그래프로. 우리가 나이가 아까 이 위 그래프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좀 생존율이 높은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거를 누적 확률로 한번 시각화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누적 확률로 시각화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accumulate survival ratio라는 변수에 빈 리스트 넣어 놓고요. 여기에서 for 구문을 통해서 아까 제일 나이가 적은 게 1살부터 80살까지 있었죠. accumulate survival의 레시오에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계속 어떤 추가를 해주냐? 트레인 데이터에서 age 값이 i보다 작은 survived의 수를 더해서 그거를 전체 랭스로 나눠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offend, offend죠.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게 지금 누적 확률 그래프인데 나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요. 확실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존율이 적어지는 이런 앙상으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컬럼에서 보면 우리가 인바르크드라는 게 있어요. 인바르크드가 어떤 데이터인가 보면은 탑승 항구, 이 탑승 항구에 따라서도 어떤 생존율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항구들이 있을까 보게 되면 유니크론 함수를 써서 SCQ 항구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과 어떤 생존율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만들어서 인바르크드의 그 컬럼과 서바이벌 컬럼을 가져와서 이거를 인바르크드로 구해야겠죠. 그 파일을 통해서 묶어서 음, 인덱스 값은 true 정해주고 여기서 생존율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이 솔트를 survive 나눠서 이거를 쓰는 값을 소스로 주게 됩니다. 이거를
바 그래프로 했습니다. embark. 음, provide embark. 스펠링이 오류가 있어죠. embarked. 그러면은 지금 항구별로 우리가 survive 때 비율을 볼 수가 있는데 C에서 C 항구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네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C 항구에서 온 사람들이 어, 1등석을 많이 타다든지 어린 사람이 많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출발 항구를 기준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그래프를 작성을 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그래프에는 이 임바크들의 그냥 간단한 카운트 값을 보여준 겁니다. S가 가장 많이 탑승을 했고 그다음 C 그다음에 Q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버크드 값과 이 성별을 이제 Q 값에 줘서 비교를 해 봤는데 이 S에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탔어요. 여성이 많이 없죠. 어 반면에 C와 Q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남성과 여성이 탑승을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그래프에서는 인버크드 값과 서바이벌 값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어 항구마다 항구 X값에 항구를 두고 Q값에 서바이벌을 줘서 항구마다 어떤 생존율을 보이고 있는지. S에서는 어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 C에서는 오히려 생존한 사람이 더 많죠.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embarked와 survived 값을 아 P 클래스 좌석 클래스를 비교를 해 봤는데 S에는 3 등석이 굉장히 많고요. C에는 1 등석이 많아요. 이거를 보았을 때 S에서는 남성이 많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한 거는 남성이 생존자가 많이 없었는데 남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survived가 많은 사람이 생존하지 못했을 수 있겠다 이런 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C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비율이 비슷하기도 하고 1등석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생존율이 좀 더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우리 데이터 중에 SIP, SP 그리고 펄치 이제 부모의 수와 그리고 부모 자녀의 수와 아니면은 형제 자매나 배우자 수의 총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패밀리 사이즈라는 열을 만들어서 이 값을 더해서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피처를 바꾸는 거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특성 공학 다음에 이제 시간에 다룰 특성공학 피처 엔지니어링의 영역이긴 한데 이 시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트레인 컬럼스를 보시면 이제 이 SIP, SP랑 그리고 이 퀄치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더해서 패밀리 사이즈라는 값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데이터 트레인의 패밀리 사이즈 라는 컬럼을 따로 만들고요. 따로 만들어서 데이터 트레인의 SIP SP와 또 데이터 트레인의 펄치를 더해주고 여기서 자기 자신은 1을 더 더해줘서 패밀리 사이즈라는 값을 아예 새로 만들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테스트에도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프린트를 한번 해 볼게요. 그냥 트레인에 대한 값만 최소값을 보면은 가족이 최고로 많은 사람은 11명, 최소는 1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패밀리 사이즈를 어 별로 한번 그래프를 저희가 그려 볼 건데, 패밀리 사이즈도 뭔가 생존율에 그런 연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ount float을 이용해서 SNS에 S 값에는 패밀리 사이즈를 주게 되고, 데이터에는 당연히 데이터 프레임에 트레인 데이터 사용해서 그래프는 첫 번째 그래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한 명의 가족의 총합이 한 명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네요. 이번에는 카운트 플롯을 다시 이용해서 엑셀 값에는 마찬가지로 패밀리 사이즈 같이 그려볼게요. 그리고 와서 Q 값에는 survive, 이제 이 생존율과 이 패밀리 사이즈에 대한 연관관계를 보고 싶은 거죠. 보게 되면은 1인 가구 혼자 온 사람들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오히려 두 명의 가족들, 세 명의 가족, 네 명의 가족들까지는 다 생존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이제 너무 한 사람만 온 건 생존율이 낮고, 또 네 가구 이상으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일곱 가구 되게 되면 생존율이 낮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또 한번 이번에는 이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값은 어떤 값이냐면은 어 가구별로 우리가 생존율을 한번 본 거예요. 여기 min 들어가면 생존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패밀리 사이즈랑 서바이브들을 가지고 패밀리 사이즈로 묶어서 그룹 바이를 해서 묶어서 생존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바이브들 기준으로 정말 이렇게 바 그래프로 만들어 보게 됐는데, 비율을 따지면 일단 4인 가구가 제일 많이 생존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는 3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 4 생존율 많이 했고, 어 7인 가구부터는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엔 저희가 이 페어는 이제 요금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탑승 요금에 해당하는 값인데, 이 탑승 요금에 해당하는 값도 어떤 이 생존율과 관련이 있을까 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요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요금의 어떤 분포를 알 수 있겠죠. 페어 데이터 프레임의 트레인에다가 디스크라이브를 해서 보게 되면은 어 14달러 같은데, 14달러가 제일 14달러쯤에서 제일 많은 요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 테스트에서 널가스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가 테스트에는 하나가 널값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값을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평균값으로 그냥 치환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 줄 겁니다. 치환해서 넣어 주면은
똑같이 이 널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는 널값이 없어진 걸 알 수 있죠. 왜냐면 지금 널값이 있는 것을 하나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요금의 평균값으로 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좀 이 데이터 자체의 비대칭성이 좀 너무 많죠. 비대칭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데이터에 로그를 씌워서 비대칭성을 조금 제가 해결을 좀 해볼 거예요. 순위 값을 이런 식으로 이 페어에다가 로그 값을 이렇게 우리가 생성을 해 줘서 아까와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비대칭성이 조금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음 이런 작업을 하면은 모델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말 그대로 특성 공학을 이용하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줬습니다. 간단하게만 보여드려서 이렇게 로그 값을 쓰여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활용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또 케빈이라는 객실 넘버가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은 케빈이라는 값이 이렇게 널 값이 굉장히 많아요. 327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해 보면은 케빈의 열 값을 다 더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77% 정도가 널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널 값이 많기 때문에 음 중요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보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티켓을 보게 되면은 이 티켓은 굉장히 다양한 티켓들이 많이 있어요.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 생존율과 이 티켓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쭉쭉쭉쭉 보면서 아 이 데이터 필드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존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이렇게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DA 어 이제 exploratory, exploratory data analysis 탐색적인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들을 방금 우리가 했던 대로 방금 로그 값을 실어서 우리가 어 성능을 잘 낼 수 있게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그리고 아까 패밀리 사이즈 만들어서 새로운 열을 만들고 했던 것처럼 이 특성들을 우리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데 더 유리하도록 가공을 해서 한번 피처 엔지니어링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